이런 사골국물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그런 치료제들은 골절 위험도를 4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골다공증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대표적인 질문 몇 개를 좀 뽑아왔는데, 이번에 골다공증이 있다고 건강검진 결과 이제 받았는데 이런 분들이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질문이죠. 우선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벌써 놀라세요. 그 뼈가 부러져야 되는데 난 안 아픈데요?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게 골다공증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합니다. 소리 없는 도둑. 60세, 65세 이상 이제 폐경기가 다 지나신 분들이죠. 여성분들 또 남성 70세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검진이나 또는 우연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골다공증을 진단받으셨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물론 여성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데 좀 실감나게 설명드릴까요? 전 세계에서 3초에 한 명씩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된다고 하면 체감이 되시나요? 좀 비율을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남성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한 10%, 11% 되는데 그거보다 2배가 많습니다. 남성에서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생기는 게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의 발생률이 연간 뭐 한 20만 명이 넘거든요. 뭐 30만 명 정도로 보면 여성에서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률은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없다고 해도 골절 위험도가 높은 게 골다공증인데 그것이 전립선암의 발생률보다도 훨씬 높고 여성에서 흔하게 여성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유방암의 발생률보다도 훨씬 높은데 이 정도면은 이 골다공증이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체감이 되시죠? 그게 또 되게 재미있는 상식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눈이 오면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그러시죠? 집안 어르신들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 눈이 오니까 외출하지 마세요 라고 하죠? 틀렸습니다. 통계로 보면요 실내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오고 빙판길 되면 어머님들 밖에 나가지 마세요, 미끄러지면 골절이 돼요 라고 걱정하시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실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일상적인 생활에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털썩 심하면 이렇게 양변기에 화장실에서 털썩 앉다가도 허리뼈가 압박골절이 돼서 오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화장실에서 나와서 미끄러지다가 집안 문턱에 걸려서 미끄러지다가 소파에서 떨어져가지고 자다가 그래서 실제로 저도요 최근에 눈이 많이 오고 나서 2명의 어르신 환자분들을 골다공증 골절 환자를 수술해 드렸는데요. 지금 뭐 회복 잘 하시고 계신데 다 실내에서 다치신 분들이에요. 자제분들이 어머니 연락받고 가봤더니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쩔쩔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분들의 가족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어르신들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 되면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자제분들이 뭘 걱정하십니까? 아유 우리 어머니 나이가 많은데 수술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전 이런 말씀을 해요. 중풍 환자도 아니고 뇌졸중 환자도 아니고 뇌출혈 환자도 아닌데 이거 수술을 안 하게 되면 가족분들이 힘들어진다. 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씩 떨어지거든요. 걷던 사람은 지팡이 짚게 되고 지팡이 짚던 어르신들은 휠체어를 타게 돼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이제는 누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고 그 삶의 질이 떨어지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의 삶의 질도 떨어져요. 계속 병수발을 해야 되거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고관절 골절 후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25%입니다. 25%. 그래서 집안에 어르신이 아프면 자제분들의 걱정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지잖아요. 그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고요. 답은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그런 질문을 의사들도 의과학자들도 연구를 해봤겠죠. 뭐 이제 재밌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한 70% 정도는 유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에도 물론 아직 확실하게 정립된 건 아니지만 유전학적 인자, 뭐 유전자의 어떠한 그 특성 있는 그 유전자를 뭐 찾아내려는 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70% 정도는 유전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끔 한 50대? 제가 볼 때는 아직 골다공증 걱정하지 않아도 될 50대 폐경기 전후의 환자분이 와서 원장님, 저희 어머니가 골다공증으로 엄청 고생하셨어요. 저도 골다공증 검사 미리 좀 해보고 싶어요. 틀린 얘기 아니십니다. 한 70%는 유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따님이 되시는 분이 어머니의 그런 병력을 걱정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골다공증에 관심을 갖는 거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뭐 인공관절 수술도 그렇고요. 이게 어르신들 수술해주면 그런 질문 많이 받죠. 뭐 보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곰탕이 좋나요? 사골국물이 좋나요? 하여튼 뭐 병실에 보면 특별식들을 아주 비장의 무기들을 잘 자제분들이 갖고 오세요. 사골은 이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잖아요. 또 지방이 많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칼슘이나 비타민을 골다공증 치료할 때 같이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골국물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골다공증 치료제 모두 알고 있죠. 뭐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 한 달에 한 번 먹는다, 또는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다. 그런 치료제들은 골절 위험도를 4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증상이 없더라도. 결정적으로 낙상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강조시켜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식과 다른 점은 낙상은 바깥이 아니라 실내에서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걱정되시면요, 집안의 환경부터 살펴보세요. 너무 미끄러운 매트가 아닌지, 너무 미끄러운 슬리퍼가 아닌지, 또는 화장실 문턱이 높지 않은지. 그리고 요즘은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실버타운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레일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수술하는 의사고 골다공증 치료를 처방하는 의사지만 낙상 예방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